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집을 그 본인 거라 그러고 등기도 안 해. 상속 등기도 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그 상속인들끼리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가서 형님 이거 빨리 정리합시다. 아니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상속 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물어요. 이거 안 되니까 빨리 등기합시다 라고 해도 형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 이분 얘기는 결국 뭐냐면 추가 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뭐 내 기업은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공유물 분할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당연히 공유가 된 거죠.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3명이 이제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집을 그 본인 거라 그러고 등기도 안 해. 상속 등기도 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그 상속인들끼리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 형제들이 가서 형님 이거 빨리 정리합시다. 아니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상속 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물어요. 이거 안 되니까 빨리 등기합시다 라고 해도 형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분 얘기는 결국 뭐냐면 추가 외인인데 내가 왜 주겠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뭐 그 장남이고 하니까 기여분이 있다. 그러니까 난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게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 공유물 분할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지만 이거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이건 가정법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민사소송하고 다르다. 여러분들이 소송은 아무 법원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이게 뭐 관할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할은 전속관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관할이라는 건 가정법원에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재판이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으로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각하되거나 이송됩니다. 이송된다는 건 일반 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보내. 근데 그게 귀찮은 거나 뭐 이송보낼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각하해 버리거든요. 관할 위반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거는 심판 청구를 하시는 건데 청구인이 누구냐? 분할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 편 청구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청구인 1, 2가 돼서 들어간 거고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이제 그 형님. 말 안 듣시는 형님, 본인이 상속재산 분할 못하겠다고 하시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분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유의사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될 때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강제로 분할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가사재판에서 이 심판 청구에서는 상대방이라고만 합니다. 청구 취지를 적는데 청구 취지가 뭐냐면 아버지 피상속인 누구누구 소유의 부동산을 각 법정 상속 부분에 따라서 3분의 1씩 그 비율대로 분할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심판 비용은 누구의 부담?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심판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내용을 써 나가면 이게 그냥 소장이 사실 되는 거예요. 심판 청구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피고 측에서는 뭐 사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추가 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뭐 내 기여분이 있다. 근데 기여분이 있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 고려하면 똑같이 못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수익. 뭐 다른 청구인들은 너 생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똑같이 못 나눈다. 이게 어느 상속재산 사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 3억짜리 집을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아니 오빠는 지금 뭐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결혼하면서 그 당시 20년 전에 뭐 몇 억짜리 아파트 받았지 않냐? 그거 특별수익이다. 이게 특별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감안해서 나눠야지. 오빠는 옛날에 사준 집값이 지금 20억이 됐는데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잘못됐다. 차등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수익은 예전 것까지 다 따져서 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다 갖다 놓고 상속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게 모든 상속재산 분쟁에서 다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여분. 나는 뭐 특별히 가져간 건 없지만 고생해서 내가 부모님 돌봤다. 그리고 옆에서 진짜 회사도 안 다니면서 뒷바라지 다니는데 기여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가서 돈 벌었으면 그 돈 지금 그거 갖고 내가 10억 원 벌었겠다. 이런 얘기. 그거 인정을 얼마에 줄지 문제겠지만 그게 기여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문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어떻게 나눌 거냐.
거기다가 회사 같은 게 들어가서 주식 같은 게 들어가면 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 그다음에 회사를 갖다가 번창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주식 가치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속재산의 그냥 대표적인 얘기인데 요즘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5억 이상만 되면 대부분이 시끄러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근데 정리를 똑바로 안 해주세요. 더 아끼는 자식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안타까운 자식한테 더 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3분의 1씩 나눠라. 그냥 뭐 특별수익 인정 못하겠다.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특별수익 받았다는 그럴 만한 입증 자료도 없고 그게 보이지도 않는다. 기업은 뭐 그 정도는 사실은 이 정도는 부모님이 모신 것 같고 그거는 자식의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다한 것이지 특별하게 기업은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고 3분의 1씩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분할듣기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거 팔 수도 없고 그거를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임대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인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그런 집에 저기 전세 들어가고 싶으세요? 불안한데? 왜냐하면 3명의 동의장을 받아야 되는데 2명, 그러니까 3분의 2죠. 2명은 동의해서 원래는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관리 방법은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3분의 2가 동의돼서 내가 전세 놓겠다고 놓을 수 있는데 지분권자 하나가 반대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집은 지금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분할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입 분할이 이런 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는 건데 잘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